68세 해나는 딸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엄마, 요양원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순간 현관 앞에 나타난 신비로운 남자와 바이올린 케이스. 과연 해나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 후반부에 찾아온 운명적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68세의 한해나는 오후 햇살이 어깨를 부드럽게 감쌀 때 새로 산 가죽 공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시절의 습관처럼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서 은은한 잉크 향이 올라왔다. 그 냄새 하나만으로도 가슴 깊숙한 곳이 따뜻해졌다. 첫 페이지에 만년필로 또박또박 적었다. 나는 남의 시간을 지켜주느라 내 시간을 잃어버렸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 30에 넘게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딸 지유의 육아와 살림에 온몸을 바쳤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홀로 된 딸과 손주들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해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주들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가끔 숨이 차올랐다. 그럴 때마다 딸의 눈빛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지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집 형편이 지금 좀 빠듯해.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말끝이 떨렸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해나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기록장을 샀다. 사랑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는 아름다운 작별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바람이 레이스 커튼을 살짝 흔들며 들어와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갑자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이렇게 조용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또렷하게 울렸다. 택배일까 생각하며 슬리퍼를 끌며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키 큰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 회색 머리에 깔끔한 수염, 그리고 깊이 있는 눈빛. 무엇보다 그의 손에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바이올린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남자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음악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요. 해나의 심장이 왠지 모르게 빨라졌다. 윤도현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목소리가 바이올린의 낮은 현처럼 깊고 따뜻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나무 향이 아래층까지 새어 내려가나요? 해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자 도연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천천히 열었다. 순간 송진의 맑고 깊은 향이 현관 앞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해나의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졌다. 마치 도서관의 오래된 책장 사이를 걷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루티어였습니다. 도연이 설명했다. 악기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끝이 아직도 나무의 결을 기억하고 있어서요. 그는 말을 천천히 했다. 웃음도 더 천천히 지었다. 급하지 않은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마치 시간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처럼 말이다.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도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래된 나무집처럼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나무도 숨을 쉬거든요. 이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말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해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해 본 기억이 없었다. 언제나 서둘러야 했고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야 했으니까. 며칠이 지나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바이올린 현을 갈아야 하는데 잠깐 보실래요? 혼자 하면 그 소리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서 조금 쓸쓸하거든요. 해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있었다. 그럼 잠시만요. 계단을 올라가는 해나의 발걸음이 어느새 가벼워져 있었다. 도연의 집은 예상보다 단정하고 따뜻했다. 벽면에는 다양한 현악기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나무와 송진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도연이 소파를 권했다. 그리고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그의 손등에는 오랜 세월 나무를 다뤄온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약간의 송진 자국과 작은 상처들. 하지만 그 손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아기를 달래듯 바이올린을 어루만졌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연이 활을 현에 갖다 댔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해나는 숨을 멈췄다. 그 소리는 그냥 악기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의 깊은 감정이 공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그리우면서도 따뜻했다. 해나는 가슴 한편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심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도연의 눈은 연주에 깊이 몰입해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매력적이었다. 집중할 때의 남자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곡이 끝나자 방 안에 여운이 길게 남았다. 도연이 천천히 악기를 내려놓으며 해나를 바라봤다. 어떠세요? 해나는 대답 대신 작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순간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소문은 좁은 동네에서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누군가 해나가 윗집 남자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누군가는 그들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주말 오후 지유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부엌 식탁에 팔짱을 끼고 앉아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윗집 아저씨랑 요즘 자주 만나시는 거 맞아요? 해나는 순간 당황했다. 마치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서둘러 웃어넘기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음악도 들어보고 그게 전부야. 해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마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엄마, 현실적으로 계산해 봐야 해요. 월세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가요. 엄마 연금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보태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들이 칼날처럼 해나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이상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미안하다, 줄여보겠다고 서둘러 사과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우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것도 걱정이지만 지금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만약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해나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자신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일어서서 기록장을 가져왔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지우에게 읽어주었다. 나는 남의 시간을 지켜주느라 내 시간을 잃어버렸다. 지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지우야, 해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이제 내 시간을 지키고 싶어.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어. 엄마, 하지만 물론 내가 걱정되는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나는 아직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해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마음이 다시 뛰고 있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겠니? 지우는 어정쩡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30분 정도 어색한 대화를 나눈 후 집을 나섰다. 해나는 딸이 떠난 후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다. 저녁 무렵 핸드폰에 도연의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은 바이올린을 못 만질 것 같아요. 손가락이 많이 떨리네요. 나이가 드니까 감정이 격해지면 몸도 따라주질 않아요.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저도 오늘은 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느라 손이 떨렸거든요. 우리 둘 다 오늘은 떨리는 하루였나 봐요. 몇 분 후 도연의 답장이 왔다. 그래도 우리의 떨림이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해나는 그 문자를 읽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약함조차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밤이 깊어갔지만 해나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초여름 비가 그친 후에 저녁이었다. 공기는 촉촉했고 빗방울이 창가에 맺혀 작은 구슬처럼 반짝였다. 도연이 해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오늘 밤 작은 살롱 콘서트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관객은 단 한 분, 바로 당신이요. 해나는 그의 제안에 마음이 설렜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받아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연은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작은 테이블을 벽으로 밀어내고 해나를 위해 가장 편안한 의자를 준비했다. 해나는 부엌에서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르고 정원에서 따온 싱싱한 민트잎 몇 개를 띄웠다. 그 작은 정성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이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며 말했다. 오늘의 첫 번째 곡은 당신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활이 현을 스치기 시작하자 방 안에 부드럽고 깊은 선율이 흘러나왔다. 해나는 눈을 감고 그 음악에 몸을 맡겼다.
마치 오래전 꿈에서 들었던 것 같은 친숙함이 있었다. 도연의 연주를 바라보는 해나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다. 그의 얼굴에 스며든 집중력, 음악에 완전히 몰입된 모습이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이런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런데 첫 번째 곡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방이 순식간에 어둑해졌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레이스 커튼을 통해 부서진 빛으로 스며들어 왔다. 아, 이런. 해나가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도연은 오히려 웃으며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오히려 좋은데요. 그가 해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전기가 돌아올 때까지 다른 종류의 음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춤 말이에요. 춤이라니. 저는 춤 같은 건 잘 못해요. 해나가 수줍어하며 말했다. 왈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도연이 부드럽게 해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약간의 거칠음이 있었지만 안전함을 주었다. 자, 이렇게요. 도연이 해나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 올려주고 다른 손은 살며시 그녀의 허리에 두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이끌어 드릴게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해나는 자꾸 도연의 발등을 밟았다. 아, 죄송해요. 전혀 괜찮아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는 해나의 손목을 더욱 부드럽게 받쳐주었다. 두 사람의 피부가 맞닿는 순간 묘한 전류 같은 것이 흘렀다.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음악 없는 왈츠가 계속되었다. 해나는 점차 도연의 리드에 맞춰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품에서 춤을 추며 자신이 여전히 한 명의 여자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 순간 해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요란하고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늦은 밤 집에 마지막 불을 끄고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빛나는 그런 조용하고 깊은 동행이었다는 것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해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요? 도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함께하는 것. 저에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도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더욱 부드럽게 그녀를 이끌었다. 몇 분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갑자기 밝아진 방에서 두 사람은 약간 당황하며 자연스럽게 떨어져 섰다. 차가 식었네요. 해나가 어색함을 감추며 말했다. 그럼 따뜻하게 다시 우려드릴게요. 도연이 답했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각자의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셔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방금 전 그 몇 분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이었는지를. 그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특별함이 해나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작은 기적 같았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해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나왔다. 의사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해나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이 자리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68세라는 나이가 주는 현실적 무게감이 어깨를 눌렀다. 언젠가는 누군가와 헤어져야 한다는
오래된 이별의 예감이 마음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해나는 그동안 써왔던 기록장을 꺼냈다.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페이지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써두고 싶은 말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첫 번째 편지는 딸 지우에게였다. 지우야, 엄마는 지금까지 남의 시간만 지켜주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내 시간 안에도 단단히 서 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계산한 현실이 틀린 건 아니야. 월세, 생활비, 병원비. 모든 게 맞는 말이었어. 다만 사랑이라는 건 가끔 그 모든 계산을 뒤로 밀어놓을 때 잘한단다. 엄마도 이제야 알았어. 두 번째 편지는 도연에게였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건 나무처럼 사는 법이었어요. 자리를 바꾸지 않고도 매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뿌리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계절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두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밤바람을 함께 들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해나 씨, 혹시 제가 먼저 떠나게 되면.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제 바이올린 하나를 당신께 남기고 싶어요. 당신의 방 한쪽 구석에 두어서 제 숨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하고 싶거든요. 해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 바이올린 소리, 먼저 제 방에 와서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우리 살아서 함께 들어요. 아주 오랫동안요. 바람이 불어와 해나의 기록장 페이지를 살랑살랑 넘겼다. 편지들은 봉투에 담기지 않은 채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하늘에 띄워보내는 소원처럼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그리고 관장님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느린 사람들을 위한 음악 모임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해나가 말했다.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음악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관장님은 두 눈을 반짝이며 그 아이디어에 찬성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어르신들이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런 모임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모임이 열렸다. 처음에는 서너 명의 어르신들만 참여했지만 도연의 바이올린 연주와 해나의 따뜻한 차 한 잔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음악이라는 게 꼭 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도연이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천천히 함께하면 돼요. 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군가의 외로운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작은 시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해나는 기록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사랑을 접기로 마음먹었던 그 밤, 내 문을 두드린 건 결국 또 다른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더 큰 사랑으로 자라났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해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에도 아직 써내려갈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랑은 때로 늦게야 깨닫기도 하고 어쩌면 끝내 전하지 못한 채 남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